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교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 57페이지요. 학습 매표가 427번째네요. 발글교라는 글자. 자, 일단 분석을 해보는데요. 두 개의 자소를 분석이 되어지네요. 힘백자하고 요글자인데요. 요글자는 의미 두 개인 글자예요. 해, 그림자, 약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노래할 거라고도 그러죠. 이거 잘 알다시피 힘백자고요. 요 해그림자자는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시 분석을 하면은 다시 또 힘백자가 또 글자에서 뜻의 역할을 하고요. 남은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니. 망의 형태. 자, 이거 노을방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 노을방자는 다시 모방자하고 등글을 모으고 나눌 수 있게. 뭐 글자가 복잡해 보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따지고 보면 세 개의 부수자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지금 세 개. 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같은 글자니까요. 글자가 복잡해 보여도 힘백자 더하기 힘백자 더하기 모방자 더하기 등그름이 이제 같은 글자니까 하나 둘 세 개 글자가 필요합니다. 자, 요 글자는 뭐라고 보죠? 등그름이라고 보죠? 명칭을 제대로 구사를 해야만이 현장 교육 현장에서요. 뭐 어린 학습자든지 또는 뭐 어른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등그름인데 이 단독체의 문자가 아니에요. 단독체가 문자니까 이게 하나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시켜서 써야 되죠. 이게 단독체로 쓰여질 때는 이렇게 쓰여지죠. 이렇게. 그렇죠. 칠복자예요. 명칭을 비록 등그름이라고 하지만은 치다이 뜻과 관련된 글자 치다이 뜻. 이 칠복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와서 계속해서 설명드리죠. 사람이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에 책지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라고 있어요. 이 그림을 그려놓다시피 지금 뭐 어설프게 송그림도 그려놓고 있지만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자가 되기 위해서 간략해야 되는데 이게 한자에서 많은 것을 나타낼 때는 세 개로만 표현하는데 손가락 5개를 세 개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손목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요. 책자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현된 형태가 이거인데 거기에서 정형화된 형태가 바로 이 글자고, 그다음에 이 손의 형태가 풀어지면서 첫째, 두 번째 그대로 형태가 풀어지면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인다 이거죠. 이게 손에 채짓을 두고 친다고 뜻의 치다라는 뜻의 옛날 사람들이 복이라는 약속된 놈을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게 변형이 돼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요 글자는 이제 명칭을 적을 때 옛날 사람 적을 때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글자의 근을 문자하고 비슷해 보였던 거 봐요. 명칭을 뭔가로 정리해야 되는데 물론 칠복자 변형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풀어서 얘기한 거이고, 이 글자가 갖고 있는 글자 형태를 보고 그 위에 어떤 명칭이 필요한데 그늘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늘문이라는 뜻과 음을 갖다가 동시에 표현하면서요. 첫 번째 얘기 한쪽으로 등졌다 이거예요. 또는 그늘 문자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등 붙였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등그늘. 그래서 같은 글자에 사실은 같은 글자에, 그래서 우리가
나여라는 글자가 여가 단모가 돼서 어가 되고 과일이 과실이 되면 서로 쓰이면서 요렇게 쓰이는 글자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이는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베풀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거쳐서 다 거쳐서 베풀다 이거죠. 베풀사자 자기 인생을 베풀어 놓았어요. 글로써 그 자서전을 때 쓰이는 서자 아니에요? 그때 이걸 이렇게 해서 쓰기. 이걸 더 두 개를 더 간략화시켜서 그냥 두 개 공통점이 손이니까요. 손 여기 손이니까. 그래서 막바로 이렇게 해서 써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글자.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칠복자의 형태를 갖다가 붙이는 글자보다 등글문으로 쓰이는 글자가 더 많아요. 요 정형의 형태보다는 병형의 형태로 쓰이는 글자가 더 많은데 여기 노을방도 지금 변형이 지금 쓰여있지만요. 가르칠 교자라든지 뭐 길을 먹자라든지 본받을 혁자라든지 뭐 정사정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다 등글을 문의 형태로 쓰고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다 등글을 쓰고 있어요. 자, 가볍게 치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이걸 제가 달라주면은 가볍게 다그쳐서 가르친다. 가볍게 다그쳐서 소를 기른다 이거죠. 가볍게 다그쳐서 본받게 한다 이거죠. 가볍게 다그쳐서 다스려야 될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서다 이거죠. 그다음에 모방자인데 모방자는 설문회자에서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병선야라 해놓고요. 병선야라고 해놓고 병선야인데 양, 주, 생 해놓고 총두형 이게 설문자 풀이에 이게 설문 아우를 병자 두 사람이 나란히 이게 아우를 거기서 나올 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다시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 사람 묶어놓은 형태에서 아우를 병자 합병증 뭐 할 때 쓰는 병자인데 배선자예요. 배를 갖다가 아울렀다 묶었다 이게 두 개가 아우른 것은 두 개 이상이 되니까 아우른 거 아니에요. 배를 묶었는데요. 본떴다 이거예요. 두 개의 배의 생략된 형태를 본떴다 이거예요. 두 배의 생략된 형태를 본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묶었는데 머리 부분을 묶은 형태다 이거죠. 이 설문회자에서 병자를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그럼 설문회자는 뭘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했어요? 어떤 자형을? 소전자형을 바탕으로 했죠? 그 아우를병 모방자에 그럼 소전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 소전에서 이 글자가예요.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두 배를 묶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두 개의 배 머리 부분으로 보고 이걸 이 부분을 묶었다는 것으로 본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풀이를 소전의 모방자를 보고 이 풀이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자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있죠. 이 글자의 소전자형이 아니고요. 이 글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갑골문자형은 그냥 이렇게만 표현됐어.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만 표현됐어. 뭐 소전자형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뭘 나타낸 거냐? 오늘날 문자학자들은 이걸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요. 원시적인 형태인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쟁기는 굴봉이라고 해가지고요. 굴봉이라고 해도 땅을 그냥 나무 끝을 갖다가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 굴봉의 형태에서요. 뒤지개라고도 하죠. 굴봉 갖다 뒤지개. 뒤지개 형태에서 좀 발전된 형태가 따비예요. 따비. 이제 발판도 생기고 그런데 따비인데 이 따비의 날 부분이에요. 날 부분이 땅을 파는 부분인데 날 부분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따비의 날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그 형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 부분이 따비가 쌍날 따비하고 외날 따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따비가 외날 따비하고 쌍날 따비 이로 나눠진데 이건 외날 따비고 이건 쌍날 따비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날 따비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외날 따비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힘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토에서 쟁기질을 하는 선인을 나타내는데 이 힘력자를 쓰는데 자, 요 글자는 쌍날 따비를 나타내면서 땅 파는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부분으로 땅을 파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자가 쌍날 따비에서 나온 이 글자가 왜 그러면 뭐를 뜻하게 되느냐? 쟁기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부분은 땅을 파는 부분에 있어요. 땅을 파는 부분인데 땅을 팔려면은 겉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라는 말이 있죠? 어떤 물체에서 겉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뭐라는 말 자체가 어떤 물체에서 겉으로 툭 튀어나온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송딱 가운데 모난돌이 정이 막는다 할 때 뭐잖아요? 어떤 돌이 있으면 그 앞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그게 그 부분을 떼내기 위해서 정이 맞는 거 아니에요? 모난 부분이 4개가 있으면은 모난 부분 이게 모난 부분이죠. 모난 부분 4개가 있으면 네모, 3개가 있으면은 세모가 되는 거예요. 세모. 그러니까 모난 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다 이게 그죠. 그 요 부분이 모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쟁기에서 나왔지만 쟁기에 생명력이 있는 부분이 땅을 파는 부분이 땅을 파는 부분이 모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를 탄 글자로 된다 이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가 모방자라고 봐야 된다 이거. 설문에다 걔네 신경 쓰지 마시고 쌍날 따비와 관련돼 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 글자가 많아요. 음역 글자가 많은데 뭐 찾을 방자라든지 뭐 향기로울 방자라든지 또는 막을 방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다 방방방으로 쓰여졌는데 방은 방인데 물어서 찾는다 이거죠. 방은 방인데 식물에 꽃 같은 게 향기 없다 이거죠. 방은 방인데 언덕을 쳐서 막는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방은 방인데 다 거쳐 내놓는다고 해서 내놓을 방, 놓을 방자죠. 방생하다, 방면한다. 몸속에 있는 기운을 갖다가 빼내요. 그러면 방귀죠. 방귀가 오늘날 방귀로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좋은 예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들어야 할 말이니까. 몸에 있는 기를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는 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거나 뭐 했을 때 생기는 기운이죠. 자, 그 노을 방자오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이제 흰백자죠. 흰백자 자원 설명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희다는 뜻이 뭐 간단히 살펴보면 희다는 뜻이 빛깔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빛깔? 빛깔의 빛이라는 게 세상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데 낮에는 세상을 밝히는 게 주로 뭐예요? 햇빛이죠. 햇빛. 태양빛, 햇빛. 이게 낮이고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불빛이겠죠. 불빛. 물론 달빛도 있지만 달빛이 충분치 않잖아요. 불빛. 자, 그런데 이 희다라는 뜻이 빛깔 관련돼 있고 그래서 빛깔의 빛을 따져봤을 때 해나 불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흰백자의 자원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 모양에서 나왔다. 또는
곡물의 알갱이 모양에서 나왔다. 뭐 벼 같은 쌀과 같은 알갱이 모양에서 나왔다. 곡물 알갱이요. 또는 뭐 엄지 손가락 관련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짝짝 가운데요. 엄지 손가락. 뭐 얼굴이나 곡물의 알갱이나 엄지 손가락과 관련됐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은 해오 관련됐다나 불호 관련됐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바로 마침 흰맥자가 빛과 관련돼 있고 그 빛이 그 따져보니까 낮이 밝히는 햇빛과 밤에 밝히는 불빛인데 이 글자 자원이 바로 두 개와 그대로 다 관련이 있어요. 이 글자 자원이 두 개와 다 관련인데 햇빛에 해오고 관련돼서 나온 말이 희다예요. 희다라는 말 자체가 햇빛이 하얗게 부서진다. 우리가 해가 떠 있는 한낮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백일이라고 하잖아요. 백일. 그 백일장, 백일아이 드러났다 그러잖아. 백주대나. 예? 백주대나. 백두대간? 백주대나. 아, 백주대나 그렇지. 백주. 백주는 왜 또 백주대간으로 알아들었을까? 백주예요. 허난 낮 백주라고 그러죠. 백주나 백일에서는 알 수 있듯이 완전 바로 원래 태양이 6천도에 6천도. 우리가 태양을 갖다가 붉게 그리는 이유는 아침이나 저녁에 있죠. 빛이 굴절을 되면서요. 붉은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붉은 빛이 가장 파장이 길어요. 이게 사람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빛은 다 꺾여가지고 굴절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붉은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이제 먼지 때문에 이제 굴절이 되는 거죠. 아침이나 저녁에는 태양이 빨개 꽂지만 한낮 대낮에 하늘 떠 있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 눈을 다치기 때문에 잘 안 쳐다보는데 그게 백일이란 말이에요. 백일 하얀. 그래서 해가 하얗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오늘날 중국 이게 오성홍기를 중국의 국기를 갖다가 오성홍기를 쓰고 있지만은 그건 중국 공산당이 이 삼은 거이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그렇죠. 중국 국민당이요. 국민당이 원래 본토를 차지해야 되는데 공산당에 때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국기가 중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되는데 그게 청천백일기예요. 청천백일 만기홍기를 물론 줄임말이지만은 청천백일인데 청천백일기의 백일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 한자를 자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 중국 사람 중국 문화 속에서도 태양을 갖다가 흰 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천백일을 때 쓰는 일자 백일.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붉게 이제 표현한 것 뿐이죠. 더 정상이 지금 청천백일기가 더 정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장기보다. 근데 그 시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해오 관련이 되는데 글자 자체는 있죠. 글자 자체는 이 글자가 옛날에 흰백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불과 관련인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밤에 켜놓은 불이 뭐냐면 호롱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등잔불이요. 등불이가 나중에 뭐 초로 바뀌면 촛불이 되기도 하는데 등불에 심지로 타는 불똥을 갖다 표현한다. 이게 작은 불덩이를 갖다가 불똥이라고 그래요. 불똥인데 우리가 불똥인데 등불 저는 어렸을 때 등불 켜놓은 데서도 컸거든요. 어려서 방학이 되면 외가를 가요. 외가를 가면 이제 외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계신 데를 가는데 방학 때 외가를 가서 외갓집에서 외숙들하고 같이 껐어요. 외숙들은 나이 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등잔불을 켜놓고 밤에 살았거든요. 그때 지리산 산골짜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줄 알아요? 콧구멍주위가 시커매요. 이렇게 콧구멍주위가 거무튀튀해져. 등잔불에서 거스림이 나가지고 이제 밤새내 이제 자면서 거스름이 코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좀 코 주변이 좀 거무스름해진다고. 아주 새카매진 건 아니고 거무튀튀해져 좀. 이 등불에 이 불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촛불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1500도? 6,000도는 태양이고 1500도? 그렇죠. 우리 저 이명 선생님한테 1,500도 비슷한 1,400도 정도 된대. 생각보다 높잖아. 이게 밤이 켜지고 있으면은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얗게. 근데 우리 한자에서 불동주라는 글자가 있어요. 불동주가 오늘날은 두꺼운 펜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점만 찍는데 주인주자에 쓰이는 위에 쓰이는 글자. 이 주인주자도 등장 위에 심지에 불똥이 타고 있는 걸 펴는 글자거든. 요 불동주자를 근문 형태를 보면은 근문이나 가까운 형태를 보면 얘네 요 형태 여기는 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선 없이 이렇게만 표현됐어. 이렇게 표현됐어요. 불동주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흰백자는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게 외형의 형태가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동 같은 걸 나타내는 글자라는 게 돼요. 빛과 관련된 두 개의 뜻이 하나는 자의영향, 하나는 뜻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복수 삼아서 했는데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다라는 뜻이 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해 그림자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해하고 관련돼 가지고 내놓은 거 늘어져 있는 거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놓아서 늘어뜨려 놓은 거. 해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 느려지는 것이 해 그림자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스승님 나 저기 볕이 있어요. 예? 노래할 교는 왜 노래할 교라는 게 나왔어요? 그건 조금만 기다리세요. 볕이 있어야 그림자도 생기거든. 그런데 이게 희다라는 뜻이 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뜻도 있잖아요. 흰벽자가 백숙 아무것도 집에 있지 않고 맹물로만 끓인 음식이었어요. 원래는 거기다가 뭐 인삼도 넣고 당귀 같은 것도 넣고 하지만 많이도 넣고요. 또는 백치 그러면 머릿속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백치라고 하잖아요. 또는 백수건달에 백수도 흰손이 아니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손이 돈 한 푼 없는 손이 백수예요. 백수 흰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저 신라 시대 때에 만장일치를 갖다가 화백회의라고 할 때에 화목을 따지기 위해서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하는 얘기 때문에 화백이라고 합니다. 화백회의.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처럼 뭐 싸울 의사가 없을 때 백기를 든다든지 뭐 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백자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뭐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없다는 뜻이 있는데요. 또는 없다는 뜻이 뭐냐 그렇죠.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하얀 것이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란 말이에요. 흰 것이. 그래서 아무 사심 없이 분명하게 아무 사심 없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말하다. 여기에 말하다 이 뜻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뜻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말하는데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 얘 놀방 말을 놓는 거. 그것이 이제 말이 니든 거니까 내놓으면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하다 이 뜻이 있는데 이제 서로 음을 달리해서요. 하나는 약이 되고 하나는 표가 되는 거죠. 자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해 그림자약이라고도 하고 노래할 거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책에 따라서 차전에는 물론 두 개가 다 표시해 있지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람들이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해 그림자 역자 노래할 글자가 주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의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이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맞이할 조가 요로 바뀌면서 길에서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이할 요자. 그렇죠. 요격하다 할 뜻인 글자예요. 적기가 우리 쪽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딱 기다리겠다가 미사일 같은 게 딱 기다리겠다가 가서 맞춰. 그 요격 미사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뗄 수 있는 요자가 바로 있지. 또는 길을 뺑뺑뺑 돈다고 해서 돌요자예요. 돌요자인데 노노 뒤에 가면 배워요.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학습목표로 작용하는 글자예요.
뒤에서 다시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글자인데 길을 돌아다니면서 돌요자예요. 돌요자. 이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살피면서 뭔가를 구한다고 해서 구하다 바라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요. 구하다 뭐 바라다 이런 뜻인데 돌아다니면서 살피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행수 뭘 때 쓰이는 요행의 요자를 이 글자를 써요. 뭐 그때는 이제 돌다라는 뜻보다는 구하다 바라다는 뜻이네요. 요행.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교보다는 약자 쪽에 의미에 더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약이 반복만 돼서 악이 되고 각이 되고 뭐예요? 모음이 없으면 이 몸 하나 추는 격까지 왔다고 봐야 되네. 격. 그래서 이렇게 쓴 글자도 격이에요. 이렇게 두 글자가 격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 두 개 다 그래서 격인데 앞에 것은 나무가 달라붙었는데 글씨를 쓰는 나무 쪽하고 그걸 생각해야 돼. 뭐 급한 일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의기를 다지기 위해서 의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 내용을 써가지고 돌려요. 나무 조각에다가 써서 그게 경문이요. 경문 격자. 격서 경문 최치원이 당나라에 황소가 나를 일으키자 최치원이 그 황소를 갖다 꾸짖는 경문에 글을 갖다가 썼어요. 그 신책구천문이요 묘상공기라 전승공기관이 지적 오는지라 해가지고 그걸 토황소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때 쓰인 격제. 신책구천문이요 묘상공기라 전승공기관이 지적 오는지라. 여수장 우중문시 여수장 우중문시든가? 네. 아 그게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헷갈려서 있어. 맞아. 얘기하다 보니까 여수장 우중문시구나. 네. 맞아요. 지금 뭔가를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목이 다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는 통서경문이 아니고 여수장 우중문시를 통서경문으로 지금 잘못 알고 지금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중문한테 했던 거예요. 아 그거 물러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항서경문을 얘기하는데 읍기는 여수장 우중문시로 엎었다고. 예,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철썩으면서요. 바닷가에도. 그래서 과격하다, 격화의 일로에 놓였다. 뭐 할 때 쓰이는 부딪힐 격자예요. 우리 선생님 지적 안 했으면 엉터리 설명을 뻔했네. 괜히.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 시가 생각났지? 여수장 우중문시가 토항소 경문 얘기하는데. 자, 예, 하여튼간요. 이런 글자들이 바로 해그림자 역자, 노리할 격자가 음역화를 하고요.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그랬지만 교음 그대로요. 교가 되면서 흰백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흰옥돌과 관련돼 있어요. 흰옥돌. 여기에 흰백자는 하얀 옥돌과 백옥. 백옥이란 옥돌이 옥돌 관련돼서 박달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옥돌이 하얗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박다 또렷하다 그런 뜻이 생긴 거예요. 자, 발굴 교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풀어낼 역자네요. 자, 풀어낼 역자도 글자를 분석해 보면 두 개의 사수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요 글자는 원래 가느다란 형태, 이 실과 관련있는데 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실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놓으면은 이게 실인지 가느다란 덩쿨인지 아니면은 길다라 이런 어떤 물질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느다란 물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로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탈해진 형태로 실이라는 게 묶어서 탈해진 형태로 많이 사용이 때문에 탈해진 형태로 해놓고 실 가닥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정리하시기 때에 탈해진 실타래를 갖다가 2개로만 다니고 실 가닥 많은 걸 3개로만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정리하시킨 글자가 오늘날의 요글자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가는 실을 나타내고자 했던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실 멱자예요. 원래 가는실 멱이라는 글자예요. 멱이라는 의미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를 2개 쓰는 글자가 바로 실사자란 말이에요. 실사자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옛날 사람들이 이 2 글자를 갖다가 똑같은 글자 2번 반복해서 쓰냐 이거예요. 한 번으로 쓰면서 이걸 실사자 약자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실력이라고 보기보다 실사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이걸 실사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 실사자가요. 그 실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엿볼역이라는 글자예요. 엿볼역자예요. 자, 이런 글자를 신경 써서 기억을 해 주셔야죠. 음역할자예요. 제가 30년 동안 화형 공부가 실사자 그러니까 부숫자란 말이에요. 부숫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30년 한 것이 딱 2가지예요. 지금 부숫자. 그래서 최초의 부숫자 책도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음역발자 이런 글자들. 또 30년의 절반은 요거에 절반은 요것이 시간을 들여서 음역발자를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한 책들이 없어요. 또 국내에 없어가지고 부숫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책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글자가 음역글자인데 음역글자 명쾌하게 설명책이 없으니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다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엿볼역자는 다시 2개의 자수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물망자가 아니에요. 그물망자를 변형시키면 이렇게도 쓰는데 허물자자 이런 데 쓰여진 글자 아니에요. 세금을날자 이런 데 쓰여진 글자가 세금을날자 버릴날자예요. 이 형태인데 그 글자가 아니에요.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물망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형태고 이것은 문자로 쓰여진 다행행자죠. 행복을 뜻하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물망자가 아니라면은 그물망자가 아니고 그물망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 이게 뭐이냐 이거예요. 요 글자는 이런 글자들이 이런 글자에서 보이는 요 글자가 무슨 쉬운 글자예요. 이거 꽃몽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꽃몽? 꽃몽의 요 글자하고 같은 형태예요. 이게 꽃몽자가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사람이 있고 꿈을 꾸는 것은 자는 거인데요. 잠잘 때와 잠자지 않을 때 가장 신체의 큰 특징이 뭐냐면 눈을 뜨고 있냐 눈을 감고 있냐예요. 눈에 있어요. 사람이 자고 활동하고의 상황을 갖다 가장 크게 구분짓는 게 눈을 감고 있냐 눈을 뜨고 있냐인데 눈 뜨고 활동하고 눈 감고 자는 거. 눈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자고 있으니까 눈썹까지 펴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니까 눈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가 초생달이 때인 게 초생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고물자가 바로 이렇게 돼요. 그 형태에서 눈썹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꽃몽자를 초조의 형태로 풀초자에 변형된 초조 형태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람의 몸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초생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릴 것이 없어요. 꽃몽자. 뭐 옛날 글자로 보면 침상이 놓여 있기도 하고 막 그래. 침상이 이렇게 침상이 놓여 있기도 하고. 고문자에 보면은 이제 침상이 놓여 있는 형태는 오늘날 글자에 이제 오늘날 쓰여진 글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게 결국 꽃몽자에 보면 이것이 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눈목자를 눕혀놓은 거예요 지금. 원래 눈을 나타낸 글자가 사람이 눈을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문자를 나타낸다면 반짝반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세워서 쓰있잖아요. 세워 쓰기 전에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요 눈. 이거 눈이에요. 그래서요 눈. 그 다음에 다행행자예요. 다행행자는 행복을 때 쓰이는 행자인데 이게 행복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니까 자원을 따지면은 어디 좋은 그런
형태에서 나온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수갑의 형태에서 나온 거죠. 수갑의 형태. 수갑, 손을 채우는 형구. 여기다가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내면서 이게 수갑이 채워지면은 이렇게요. 수갑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을 내밀는데 그게 형구 속이 두 손이 지금 형구 속에 들어서 이게 양쪽에 묶은 형태고 이게 형구 두 손 묶는 부위고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거 고문자가 이렇게 쓰인 고문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자벌집자. 잡혀있는 게 구속해가지고 구속이라는 게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엇글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 아니에요 구속이. 구속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 구속 집행의 집자. 그 형구의 형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형구를 차고 이게 뭐 옥령자 오거자에서도 이게 가운데 들어간 글자가 음역 글자 아니에요. 명령할 영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뭐가 돼요? 옥이 되잖아요. 나오자가 어로 바뀌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옥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옥에 갇히면 영어의 몸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이거 있네요. 가두를 숫자. 재수할 때 쓰이는 글자. 사람을 갖다 가뒀어. 가두를 숫자. 거기에 이것이 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옥인데 이 감옥어자예요. 감옥어자. 이거 원래 뜻이 감옥어자예요. 마보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감옥어자로 형구를 차고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어자, 옥어자, 옥령자, 가두숫자 이런 글자들 아니 그렇죠. 요 감옥어자를 보면은 이게 형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거기 형태에서요. 요 사람이 없어지고 요것만 이거 표현됐다니까 요것만. 그만 뭐예요? 사람이 풀려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묶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형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을 지금 안 받고 풀려났다는 얘기가 이제 그 풀려나서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저 예전에 삼성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삼성 오너가 감옥에 같이 구속이 됐는데 풀려났어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멘트를 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딱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 생각나. 그걸 그대로 그 상황이야. 그냥 다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말에서 다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딱 이 말과 들은 맞더만.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그럴 때에 딱 그 멘트가 이 다행자를 나타내는데 아주 딱 안성맞춤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글자는 어쨌든 간에 형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 형구를 갖다가 누가 차요? 제수들이 차잖아요. 그 제수와도 연결되는데 눈으로 그 형구 찬 사람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눈이요. 이거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으로 이건 형구 관련되는 글자인데 형구를 갖다 차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엿본다는 뜻의 글자다. 엿볼 역자고 그대로면서 다시 눈목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제 쓰임이 많지 않아서 문제죠. 뭐 많지 않은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러지만은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이 되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또 있죠.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역말역자예요. 네. 역말역자, 역참역자라고도 하고요. 역말. 여기 말맞자를 썼는데 그 말이 역에 있는 말이에요. 역에 있는 말은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 조선의 역참들이 막 많을 때는 543개 그런 역참이 있어요. 전국에 이렇게 흩어서 역참이 543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역참들이 곳곳이에요. 25리 아니면은 25리 아니면 30리마다 하나씩 역참이 있었어 옛날에. 그게 그러다가 관리들이 마패 같은 걸 들고 역마를 이용하다가 다른 역참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패를 지으면서 말을 바꾼단 말이야. 말을 바꾸면 그 말들이 어떻게 돼요? 사방을 돌아다녀. 그래서 나온 말이 역마살 아니에요. 역마살. 역말이 역마의 역마. 그리고 이제 살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나쁜 기운을 뜻하는 말인데 거기 살을 붙여가지고 역마살 이용했었는데 역마살을 요즘 아이들한테 역마살 써보면 역마살 이런 식으로 써. 익히는 대로 쓰니까. 맛살? 맛살. 한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역마살 있다 그러면 역마살 써보라고 이렇게 쓴다고 익히는 대로. 요즘 아이들이 어휘 능력이 그렇다니. 그래서 한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자, 뭐 역전경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역전경주 역참마다 역참이 되는 것처럼 경기를 할 때에 어떤 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 바톤 같은 것을 갖다가요. 옛날 정보를 갖다 역참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역전 경주 그러면은 전자가 앞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전 경주의 전이 역전에서 보자 할 때 쓰는 그 역전을 생각가지고 앞전자로 생각하는데 전할 전자예요. 전할 전자. 이게 포스트마다 바통을 갖다가 전해준단 말이에요. 원래 저 역전 경주가 저 고교 마라톤 같은 게 해봤다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죠. 이봉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역전 마라톤을 고교 역전 마라톤에서 인재로 등록한 누구야? 저 황영조 이런 사람들. 그 역전 마라톤에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뛴단 말이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톤을 주면서 떠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는 팀들이 이제 이기는 건데. 그 바톤을 전해주기 때문에 전할전자 쓴다고 역전경주. 자 그럴 때 이제 역말 역자고 또는 뭐예요? 번역할 역자가 있고요. 번역할 역자. 통역한다, 뭐 오역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 번역할 역자예요. 또는 역으로 쓰여진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자, 우리 선생님 풀석자 얘기했는데 여기 석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석이 되면서 분별할 편자가 달라붙는데 분별해서 풀어낸다고 해서 풀석자예요. 해석한다, 희석시킨다 뭐 이럴 때 쓴 글자예요. 손에서 풀어놓지를 않아요. 책을 갖다가 숲을 섞고 넣을 때 쓰는 석자죠. 그 다음에 석, 적, 척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고경화 반적용에서 디귿이나 티귿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덕, 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바뀌었네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이렇게 이게 두 개다가 택이 돼. 택. 턱, 택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릴 때 가린다. 잘 알다시피 선택을 때 쓴 글자죠. 선택. 사람 일생에서 큰 세 가지 선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냥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죽는 거. 근데 태어나는 거, 죽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야. 부모가 나를 낳느냐 마느냐. 죽는 것도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제 뭐 종교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지만요. 근데 배우자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을 안 하려고 해서 또 문제지 요즘에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 그냥 즐기기만 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물이 담겨 있는데 모든 물은 아래로 모이고 아래로 모여서 고여 있으면 그게 못이 되는 거예요. 못했죠.
이 못 앞에 연을 붙여서 연못과 못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인데 연못의 연자는 한자하고 관련돼가지고 연꽃 연자예요. 네. 그래서 연꽃이 피어 있어야만 연못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오늘날 그걸 모르고 그냥 같은 말로 써먹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원래는 연못과 못이 이 연자가 연꽃 연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못 가운데서도 물이 많이 차 있는 못은 못짓자를 쓰고 이건 물이 조금만 차 있는 못이에요. 작은 못이라고 생각해야죠. 이 젖을 지을 때 쓰이는 글자고, 요건 손택지모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옛날 농사진 사람들이요, 농사지을 농토 옆에 조그마하게 파는 못이 있어요. 농사질 때 필요로 쓰기 위해서. 날 그게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그 못이죠. 그때 웅덩이가. 근데 저 옛날에 하늘만 보고 농사지는데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그 못에 물이 얼마나 도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혜택, 은택, 덕택 할 때 쓰이는 택택을 바로 글자예요. 혜택, 은택, 덕택을 때 쓰는 그거 덕택에 가물지 않게 그런 농사를 질 수 있잖아. 자, 바로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역볼역자인데 그런데 요 글자도 풀어낼 역자도 바로 역볼역자가 음역하라 하면서 실 탈해진 실이 막 꼬여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실물을 찾아서 풀어내야겠죠? 요것은 요 풀어내는 것은 저 누에꽃이 있죠. 누에꽃이가 누에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입에서 실을 뿜어내요. 실을 뿜어낼 때 거기에 악유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인데 뽑아낸 실이 입에서 뽑아낸 실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서로 몇 미터라고 했죠? 서로 미터 뽑아낸다면 이게 악유실이 섞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명주실을 만들어서 비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풀어낼 때는 삶아야 돼요. 악유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솥단지에 넣고 삶는데 그러면 가나다리 실이 풀어져 나와. 그걸 나무가지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니까. 한 15가지 정도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배틀이다 그걸 빼내서 뭘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 꼬치에서 실을 풀어내는 상황이요. 그래서 풀어낼 역자인데요. 뭐 이거 연역법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연역법. 뭐 특수명제, 일반 명제를 놓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 국어 공부할 때 배우는데 기납법이 상대가 되죠. 일반 명제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어.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이게.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이런 패턴으로 문장을 서술할 때 그걸 연역법을 썼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글자 풀어낼 작가에서요. 그래서 역볼역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봤는데요. 이거 설명하고 나니까 8일편의 10초한자가 다 끝났어요. 23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문장풀이를 살펴보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읽어보면은 스승님 공자께서 너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음악은 알 수 있는 것이니 시작할 때는 어음을 합한 것 같게 하여 이를 풀어놓으면 온화한 것 같게 하며 또렷한 것 같게 하며 익단 것 같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오 라고 공자가 태사라는 사람한테 말했다 이거죠. 태사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태사는 벼슬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악관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대자를 썼지만은 이게 태로도 익힐 때가 있어요. 벼슬 이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벼슬 이름에 얘기할 때는 대가 아니고 태로 익혀요. 태로 익힐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태사라고 읽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악관의 우두머리하고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악에 대해서요. 자, 실질적으로 문장을 들어서 살펴보는데요. 자의 공자가 말했다 이거죠. 이 얘기했다 이거죠. 논하라. 논하는 우자에 태사한테요. 태사가 악관이라고 있어요. 악관의 우두머리요. 거기에 그 사람한테 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는데요. 그 말이 이제 그 이어지죠 뒤에요. 악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이게 공자가 악관의 우두머리한테 악에 대해서 얘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 교재 그림에 보면 오른쪽 밑에요. 학금 사형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네. 배워요 지금. 배우락자 검문고금자예요. 검문고를 배우는데 누구한테 사양이라는 사람한테 검문고의 명인이에요. 이 사람이 공자 살아선 당시에 공자의 일생을 보면은 공자가 29살 때 사양을 찾아가지고 사양자라고 그러는데 자를 붙여서요. 존칭이 자를 붙여서 사양자를 찾아가가지고 검문고를 배워요. 근데 검문고를 배우는데 얼마나 심도 있게 배우는지 아주 신경 써서 배웠는지 악사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이 실력을 갖췄어요. 사형자한테 29살에. 그래서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음악이 예악 사어서 유계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공자가 그럼 왜 악에 대해서 신경 쓰냐. 옛날 선비라면은 같이 해야 될 6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게 예악 사어 소수잖아요. 거기 하나가 달라붙었잖아요 지금 악이. 사어 서서연이 옛날 선비들이 6가지 기회를 갖췄는데 관음상제 이런 예법에 갈가야 되고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악자가 이거 활쏘기를 말하는 거이고 어가 빠졌네요. 말모로자예요. 네. 말모로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말맞자를 써서 이렇게요. 이렇게요. 또 오자가 음역그러고요. 활을 쓰고 말 몰고 글 쓰고 셈에 밝아야 되는데 그게 악인데 악이라는 거 이 실타래의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무에 묶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신백자 형태가 추가되는 건데요. 이게 실이 달라붙은 거 보니까 악기 가운데서도 현악기예요. 현악기고 현악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검문고란 말이에요. 이게 검문고 관련된 걸 잡아봐야 돼요. 이거 검문고. 그냥 옛날 선비들이 가까이 해야 될 3가지 물건을 또 뭐라고 하냐면 북창사무라고 그래요. 북창사무. 이게 선비들이 걸리는 방이 북쪽을 향해 북쪽이 있는가 봐요. 깊숙한 쪽. 남쪽에 사람 들고 나는 쪽이니까 북창사무인데 북창사무가 검은고고 수로고 시 아니요 시. 선비들이 가까이 해야 될 3가지. 그 가운데 하나인 지금 검은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검은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악이. 그 악은 검은고 관련된 그 악은 음악은 기가 지안이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가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조금 전에 사양자한테 29살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공자가 알 수 있으니 시작이에요. 시작을 할 때는 합여야 하여인데 합할합자를 썼는데 흡자에 참 흡으로 읽어야 돼요. 흡여야 하여 합한 것 같이 한다 이거죠. 궁상각지요. 여러 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소리를 갖다가 합한 것 같게 한다. 또는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풀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같이 하고 종지에 그런데 종자가 조출 종자가 늘어놓을 종자이기도 해요. 이 글자를 대신하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 글자를 갖다가 대신하기도 해요. 늘어놓다 이거 풀어놓다 이거죠. 풀어놓으면은 순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순여라는 자체는 이제 온화한 것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온화의 화자가 화음과 관련돼 있어. 화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풀어놓았을 때는 온화한 것 같이 있는 것이 온화한 것이 이제 화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교여야 하면인데 교는 밝다 또렷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렷한 것 같게 하면 그 다음에 여야 했는데 이거 풀어낸다는 뜻이지만 이딸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딴 것 같게 하다가 이성이요. 이로써 끝낸다 이거죠. 마친다 이룬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 음악이라는 말 음악이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악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게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만 설명드려봤고요. 그 학군사양이 공자성덕도인데 공자성덕도에는 공자의 성인으로 보여요. 공자성덕도의 성적이 성인성자예요. 성인 공자라는 성인의 발자취요. 적자 발자취에 대한 것을 갖다 그린 그림을 갖다 공자성덕도라고 해요. 공자라는 것 같은 성인들의 발자취에 대한 그림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 이 논어책에는 공자성덕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공자성덕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공자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여러 그림들과 관련돼 있다며 그 그림들이 이 문장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한 100개 이상 들어갔다고 봐야 돼 지금.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동안의 공자성덕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8일편 제24장이 나오는데 거기 신춘할자는 거동호자인데요.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요. 거동호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좋겠니?